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젊었을 때의 노력과 성취, 가족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간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들이 때로는 자랑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우리 아들은 이번에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웃으며 축하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자녀가 아직 직장을 찾지 못했거나 경력이 불안정하다면 이 말은 부러움보다 씁쓸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자랑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대화의 범위가 좁아지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을 말도 지금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이런 시기에 자랑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도 연금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늘 나는 연금이 있어서 걱정 없어라는 말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모임에서 연락이 줄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친구들이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나누려는 마음이 자랑으로 비칠 수 있구나. 우리가 살아온 길은 분명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길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가진 것을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꺼내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안에 담긴 의도와 전달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자랑처럼 들리면 관계의 온도가 서서히 식어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번에 여행 다녀왔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나도 예전에 거기 다녀왔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라며 자신의 경험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정보 공유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얘기보다 내 얘기가 더 낫다라는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랑을 삼가는 사람은 와, 정말 좋았겠다.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아? 라고 되묻습니다. 이 말은 대화의 초점을 끝까지 상대에게 둡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대화 방식을 관계 중심형 대화와 자기 중심형 대화로 구분합니다. 관계 중심형 대화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우선시하며 상대가 기분 좋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형 대화는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며 상대방은 들을수록 점점 대화의 동기를 잃게 됩니다. 노년기에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이 웃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웃음 뒤에는 피로감이 쌓입니다. 결국 연락이 줄고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자랑을 삼가는 사람은 말수가 적더라도 대화에서 신뢰와 편안함을 줍니다. 이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젊었을 때부터 모임에서 늘 본인의 성취나 가족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건강 문제로 한동안 모임에 나오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나간 자리에서 자신이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많았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거의 없었구나. 그 후로는 먼저 묻고
경청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힘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절제된 말 속에 있습니다. 자랑을 줄이고 질문을 늘리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상대가 무엇을 듣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상대방 질문 먼저 던지기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근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처럼 상대의 근황을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가고 자랑으로 비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정보형 대화로 전환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대학 합격 소식을 자랑하고 싶다면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해 합격했어. 대신 요즘 입시가 정말 치열하더라.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단해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랑의 느낌은 줄어들고 상대방이 공감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묻기와 듣기 비율 73 유지하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3이라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7이 되도록 의식하세요. 이를 위해 대화 중간에 의도적으로 침묵을 만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라는 신뢰를 심어줍니다. 네 번째는 자랑 대신 감사로 마무리하기입니다. 어떤 성취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 운이 좋았어,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라고 표현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이 습관은 대화를 겸손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한 60대 남성은 평생 사업을 하며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은퇴 후 모임에서 그는 늘 과거의 성공담을 꺼냈지만 어느 순간 모임에서 자신이 예전 얘기만 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 그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상대의 근황을 먼저 물었고 자랑할 기회가 와도 그 덕분에 많이 배웠어, 도움을 많이 받았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모임에서 가장 대화하기 편한 사람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말은 줄였지만 관계는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 경험이 말해줍니다. 자랑을 버리는 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자랑이 나오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탕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나는 잘 살아왔다는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때로는 불안이나 외로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대화 속에서 내가 겪은 좋은 일, 내가 이룬 성과를 말하는 순간 잠시나마 그 불안이 가려지고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자존감 회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을 들은 상대가 속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더 많은 자랑으로 공백을 채우려 하고 그 결과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랑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건 인정받고 싶어서야, 이건 나의 불안 때문이야처럼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면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향 바꾸기입니다. 자랑 대신 감사나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내 집을 새로 인테리어 했어라는 말 대신 오랜만에 집 분위기를 바꾸니 마음이 환해졌어라고 표현하면 상대는 내 변화를 자랑으로 느끼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말을 하기 전 3초 숨 고르기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쉰 뒤 말하는 겁니다.
이 짧은 멈춤이 불필요한 자랑과 과시를 걸러냅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이 3초가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타인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연습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에너지를 상대의 말에 대한 질문으로 돌려보세요. 정말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질문은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주고 나를 배려 깊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말의 화려함보다 감정의 절제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속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힘. 그것이 노년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우리가 한 일보다 우리가 했던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노년에 나누는 대화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기에 그 속에서 나온 한마디가 관계의 마지막 인상으로 남기도 합니다. 자랑으로 들리는 말은 잠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부드러운 미소 대신 마음속에 가벼운 벽을 세웁니다. 반대로 겸손과 배려가 담긴 말은 시간이 지나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뒤 지인들은 그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이야기와 그때 지었던 미소였어. 자랑은 사라지지만 존중과 경청은 남습니다. 자랑을 줄이는 건 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의 온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화려한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말, 경청하는 귀,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품격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설명합니다.